내 세금으로 지은 건물인데 들어가려면 5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전국에 약 7만 개, 매년 수천억 원의 세금이 들어갑니다. 법적으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바로 경로당 이야기입니다.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갈 수 있다고 하지만 문 앞에서 막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공공시설이 사유지처럼 운영될까요? 탐욕과 폐쇄성이 만들어낸 자멸의 구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경로당 앞에 선 한 노인이 있습니다. 올해 68세, 평생 일하다가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퇴직 후 집에만 있으니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말동무가 필요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가면 또래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바둑도 두고 시간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 막혔습니다. 안에서 나온 사람이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여긴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니야. 가입비 30만 원 내고 와. 문이 닫혔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경로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짓고 운영하는 공공시설입니다. 공공시설이란 국가나 지자체가 시민을 위해 만든 건물이나 공간을 말합니다. 도서관이나 주민센터처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노인복지법에도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전국 경로당의 상당수가 입회비라는 이름으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50만 원이 넘습니다. 기초연금이 월 35만 원인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초연금이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국가가 매달 지급하는 돈입니다. 한 달 생활비를 통째로 내야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 경로당은 회원 가입 자격을 3대 이상 조상이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했습니다. 인근에 사는 80여 명의 어르신이 가입 신청을 했지만 전원 거부당했습니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까지 갔습니다. 위원회는 이런 제한이 노인복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끊으라고 권고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대부분의 경로당은 자체적으로 회장을 뽑고 규칙을 만들어 운영합니다.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지원받지만 실제 운영은 회원들이 알아서 합니다. 관리 감독이 느슨한 틈을 타서 입회비라는 관행이 자리 잡았습니다. 돈을 내도 쉽지 않습니다. 기존 회원들의 반대로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경제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새 사람이 들어오면 내 몫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지은 건물이 사실상 사유화되어 있습니다. 모두의 것이어야 할 공공재가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경로당 몰락의 시작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근 경로당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역설적이게도 스스로 문을 닫은 경로당이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경로당을 찾았습니다. 오후 2시인데 안이 조용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넓은 방에 TV만 켜져 있습니다. 어르신은 딱 3분, 80대 후반에서 9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들이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한때 이 경로당에는 30명이 넘는 회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7명만 남았습니다. 그나마 오늘 나오신 분은 3분뿐입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85만 명이었습니다. 그중 경로당에 가입한 회원은 268만 명, 가입률이 30%에 불과합니다. 노인 10명 중 7명은 경로당과 관계없이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10년 전에는 가입률이 40%였습니다. 노인 인구는 늘었는데 가입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원인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신규 회원이 안 들어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입회비와 폐쇄적인 분위기 때문입니다. 새로 은퇴한 60대 후반 어르신들이 경로당 문을 두드려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가입비가 부담되어 포기하는 분도 많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관심을 끊는 분들도 많습니다. 경로당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존 회원이 빠져나갑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회원들의 나이가 많아지면 노환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생깁니다. 거동이 불편해져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옮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녀 집 근처로 이사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은 막고 나가는 사람은 막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회원이 0명이 되는 겁니다. 이미 폐쇄된 경로당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물은 있는데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관리가 안 돼서 흉물이 된 곳도 있습니다. 결국 철거된 곳도 있습니다. 세금으로 지은 건물이 이렇게 버려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경로당은 외부인을 막으려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런데 그 잠긴 문이 결국 자기 자신을 가두는 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스스로 고립을 선택했고 그 고립이 소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령 건물, TV만 켜져 있고 사람은 없는 건물. 이것이 전국 수만 개 경로당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경로당에 왜 젊은 노인들이 안 들어올까요? 입회 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경로당 안의 서열 문화입니다. 65세. 사회에서는 분명 어르신입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받습니다. 식당에서 경로 할인을 받습니다. 손주가 있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경로당에 들어가는 순간 상황이 달라집니다. 65세는 막내입니다. 70세도 막내 축에 속합니다. 80대, 90대 어르신들 앞에서는 어린아이 취급을 받습니다. 막내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와서 문을 엽니다. 바닥을 쓸고 닦습니다. 어르신들이 오시면 커피를 탑니다. 설탕 몇 스푼, 프림 얼마를 외워야 합니다. 점심때가 되면 밥을 짓습니다. 반찬을 차리고 어르신들 먼저 드시게 합니다. 막내는 나중에 먹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를 합니다. 오후에는 간식을 준비합니다. 저녁이 되면 뒷정리를 하고 문을 닫습니다. 이게 매일 반복됩니다.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해야 하는 분위기입니다. 안 하면 눈치를 받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다. 65세가 젊은 것 소리를 듣는 겁니다. 군대 내무반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선임과 후임의 관계입니다. 고참이 시키면 해야 합니다. 경로당이 그렇습니다. 나이가 곧 계급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지시하고 나이가 적으면 따릅니다. 반말을 들어도 참아야 합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었습니다. 65세의 경로당에 들어가면 앞으로 15년, 20년을 막내 노릇해야 합니다. 70대 중반이 되어서야 겨우 중간이 됩니다. 80대가 되어야 대접받습니다. 누가 이걸 하고 싶을까요? 요즘 60대, 70대 초반 어르신들은 예전과 다릅니다. 인터넷을 합니다.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씁니다. 유튜브를 보고 넷플릭스를 봅니다. 해외여행도 다닙니다. 이런 분들을 베이비붐 세대라고 부릅니다.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분들입니다. 교육 수준도 높고 경제력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경로당은 매력이 없습니다. 굳이 가서 심부름하고 눈치 볼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문화센터를 갑니다. 피트니스 센터를 갑니다. 여행 동호회에 가입합니다. 젊은 노인을 영어로 영올드라고 합니다. 활동적인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영올드 세대가 경로당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입장에서는 미래의 회원이 사라지는 겁니다. 새 피가 안 들어오면 소멸합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젊은 노인들을 밀어내는 이유가 서열 문화만은 아닙니다. 돈 문제도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어디서 나올까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합니다. 난방비, 전기세, 간식비, 프로그램 운영비. 명목은 다양합니다. 금액은 경로당마다 다르지만 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전국 약 7만 개의 경로당에 들어가는 예산을 합치면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느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건 회원 수입니다. 회원이 많으면 지원금이 늘어납니다. 회원이 적으면 지원금이 줄어듭니다.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원리가 부정의 문을 열었습니다. 유령 회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 회원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 요양원에 계신 분,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신 분, 이런 분들을 회원 명부에서 빼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심지어 도장을 대신 찍어서 출석체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회원 수를 부풀려서 지원금을 더 받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적발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유령 회원이 수십 명 발견된 경로당도 있었습니다. 감사원이란 국가의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검사하는 기관입니다. 사망자 명의로 지원금을 수년간 받아온 곳도 있었습니다. 이게 한두 곳의 일탈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증언입니다. 더 심각한 건 카드깡입니다. 카드깡이란 물건을 산 것처럼 결제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불법 행위입니다. 경로당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자체에서 지급한 보조금 카드로 마트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결제합니다. 실제로는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마트 칩과 짜고 결제 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회계 장부를 보면 멀쩡합니다. 지출 내역이 다 적혀 있습니다. 식재료비, 간식비, 행사비, 그럴듯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만큼 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영수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경로당 회장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돈의 흐름을 회장이 관리합니다. 장부를 회장이 씁니다. 감시하는 사람이 마땅히 없습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있지만 한 명이 수십 개에서 많게는 100개가 넘는 경로당을 담당합니다. 일일이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경로당의 돈 문제입니다. 국민 세금이 투명하게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경로당 회원들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새 회원을 막을까요? 단순히 낯선 사람이 어색해서일까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더 직접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경로당에는 여러 가지 혜택이 들어옵니다. 지자체에서 주는 운영비 외에도 쌀이 들어옵니다. 김치가 들어옵니다. 명절에는 선물 세트가 들어옵니다. 기업이나 후원단체에서 물품을 보내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회원들이 나눕니다. 여기서 n분의 1 법칙이 작동합니다. n분의 1이란 전체를 회원수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회원이 10명이면 10분의 1씩 나눕니다. 회원이 20명이면 20분의 1씩 나눕니다. 회원이 늘어나면 내 몫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회원이 줄어들면 내 몫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쌀 50kg이 들어왔습니다. 회원이 10명이면 한 사람당 5kg입니다. 회원이 20명이면 한 사람당 2.5kg이니 2배 차이입니다. 쌀 5kg,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기초연금으로 사는 어르신에게는 일주일 넘게 먹을 양입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더 큽니다. 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김치도 명절 선물도 간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에게는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로당 회원 중에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아끼며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 회원을 막습니다. 입회비를 높게 부릅니다. 30만 원, 50만 원 내라고 합니다. 돈을 내도 가입을 미룹니다. 들어와도 불편하게 대해서 나가게 만듭니다. 내 몫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이유가 더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회계 부정입니다. 유령 회원, 카드깡 같은 문제가 있는 경로당에서는 외부인이 들어오는 걸 특히 꺼립니다. 새로운 눈이 들어오면 불편합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챌 수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탐욕이 빗장을 걸었습니다. 내 몫을 지키려는 탐욕, 부정을 숨기려는 탐욕, 그 빗장이 경로당을 고립시켰습니다. 고립된 경로당은 새로운 피가 들어오지 않아 늙어갑니다. 늙어가는 경로당은 결국 소멸합니다. 자멸의 순환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데 왜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걸까요? 관리 감독은 어디로 갔을까요? 경로당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관리 감독 기관은 뭘 했을까요?
경로당을 관리하는 건 기초지방자치단체입니다. 시, 군, 구청입니다. 담당 부서가 있고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들이 경로당 운영 실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 관행이 있으면 시정해야 합니다. 그게 역할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서류로 확인하는 게 전부입니다. 서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작이 쉽습니다. 장부가 깔끔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겁니다. 담당 공무원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구의원, 시의원, 지방자치단체장까지 경로당의 문제를 모를 리 없습니다. 민원도 들어오고 언론 보도도 있었고 감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요? 답은 선거에 있습니다. 경로당은 선거철이면 표밭이 됩니다. 표밭이란 표가 많이 모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한 경로당에 회원이 평균 30명이라고 치면 전국 7만 개 경로당에 2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있습니다. 유권자란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표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경로당을 찾습니다. 90도로 인사합니다. 손을 꼭 잡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합니다. 이때 경로당 회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회장이 지지하는 후보가 표를 얻습니다. 회장이 이 사람 찍자고 하면 회원들이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로당 회장은 지역 선거의 실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경로당 문제를 건드리겠습니까? 이 폐비 불법이다, 회계 부정이다, 이런 소리 하면 표를 잃습니다. 회장이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침묵합니다. 눈을 감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경로당 문제를 건드렸다가 민원에 시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르신들 상대로 마찰 일으키면 피곤해집니다. 위에서도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이렇게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카르텔이란 서로 이익을 위해 눈을 감아주는 관계를 뜻합니다. 경로당, 지자체, 정치인, 서로 불편한 진실을 덮어주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문제를 방치하고 경로당의 몰락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경로당이 망해가는 건 아닙니다. 변화를 선택한 곳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입니다. 이곳은 2021년 전국 최초로 스마트 경로당을 도입했습니다. 스마트 경로당이란 기존 경로당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곳입니다. 지금까지 19명이 넘는 어르신이 참여했습니다. 만족도 90%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4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하러 왔습니다. 부천시는 올해 스마트 경로당을 150개소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곳에는 연습용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키오스크는 터치 스크린으로 된 무인 단말기입니다. 실제 식당이나 카페에서 쓰는 것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어르신들이 이걸로 주문하는 연습을 합니다. 밖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배우는 겁니다. 스마트폰 교실도 있습니다. 유튜브 보는 법, 카카오톡으로 영상통화하는 법을 배웁니다. 서울 양천구의 스마트 경로당도 인기입니다. 스마트 테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으로 된 큰 테이블입니다. 여기서 풍선 터뜨리기 게임을 하고 정원 만들기 놀이를 합니다.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니까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들이 어린아이처럼 신나게 게임을 하십니다. 건강 측정 기기도 있습니다. 혈압, 혈당을 면 자동으로 보건소에 기록이 전달됩니다. 더 과감한 실험도 있습니다. 세대 통합형 모델입니다. 노인만 오는 곳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오는 곳으로 바꾸는 겁니다. 경로당 공간 일부를 공유 주방으로 만든 곳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요리를 하러 옵니다. 어르신들과 자연스럽게 대화가 됩니다. 카페처럼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커피 마시러 옵니다. 어르신들이 바리스타 역할을 합니다. 이런 곳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노인만의 공간에서 모두의 공간으로 전환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기존 회원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변화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걸 깨달은 곳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경로당,
개방형 경로당. 아직 소수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경로당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 그것이 생존의 열쇠입니다. 이제 전체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로당은 세금으로 지은 공공시설입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입회비라는 이름의 장벽이 있습니다. 법에 없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폐쇄적인 문화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새로운 회원은 들어오지 못하고 기존 회원은 세상을 떠납니다. 회원 수는 줄어들고 경로당은 비어갑니다. 그 뒤에는 탐욕의 구조가 있습니다. n분의 1로 나눠야 하는 혜택, 그래서 새 사람을 막는 심리, 유령 회원과 카드깡 같은 부정, 그래서 외부의 눈을 피하려는 심리, 탐욕이 문을 걸어 잠갔고 그 문이 스스로를 가뒀습니다. 이 모든 걸 알면서도 침묵하는 감시자들이 있습니다. 표를 의식해서 눈을 감는 정치인들, 귀찮아서 넘어가는 공무원들, 침묵의 카르텔이 문제를 방치했습니다. 변화의 조짐도 있습니다. 투명성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을 바꾸고 문을 여는 경로당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직 소수지만 이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바뀌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지금처럼 문을 걸어 잠그면 10년 뒤, 20년 뒤에 경로당은 자연 소멸할 것입니다.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노인복지시설은 더 필요해집니다. 그런데 정작 경로당은 스스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세금이 눈먼 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눈먼 돈이란 주인 없이 낭비되는 돈을 말합니다. 경로당에 들어가는 수천억 원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시민의 감시가 필요합니다. 경로당 스스로도 변해야 합니다. 노인정이라는 오래된 이미지를 벗어야 합니다. 커뮤니티 센터로 거듭나야 합니다. 모든 세대가 어울리는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문제는 경로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공공재가 사유화되는 문제, 기득권이 문을 닫는 문제, 감시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 경로당에서 벌어지는 일이 다른 곳에서도 벌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을 열 것인가, 닫을 것인가, 변화를 선택할 것인가, 소멸을 기다릴 것인가, 선택은 경로당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지켜보는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경로당의 어두운 이면을 살펴봤습니다. 공공재가 어떻게 사유화되는지, 탐욕이 어떻게 조직을 무너뜨리는지, 침묵이 어떻게 문제를 키우는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동네의 경로당은 문이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직접 경험하신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주변의 또 다른 세금 블랙홀을 파헤칩니다. 공공의 이름으로 낭비되는 돈, 그 구조를 추적합니다. 이 채널은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깊이 분석합니다. 흐름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